알래스카 서해안에 있는 스워드 반도 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산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할까요? 글쎄요. 이곳은 춥고 눈이 많이 와서 이 마을과 다른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3,500여 명의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이 사건을 조사해보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도시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놈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어요. 1960년부터 2004년까지 약 24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통계적으로 그렇게 적은 인구에 비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아침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놈과 같은 작은 마을의 모든 지역 주민들은 서로를 알고 있어요. 놈까지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낯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도로도 없고 페리도 없어요. 놈에서 시작하는 모든 길은 끊어지고 인간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이어집니다. 비행기로 왕복할 수는 있어요. 여객기가 아니라 소형 복엽기죠. 그곳에 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스노모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놈은 유명한 갯썰매 경주인 이디타로드의 궁극적인 지점입니다. 또한 이웃 마을과 마을의 주민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모터보트를 타고 놈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은 꽤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빈번한 실종은 마침내 필요한 관심을 끌었죠. 전 세계가 놈에 대해 알게 되었고 2009년에 할리우드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 미스테리를 풀 수 없었어요. 경찰에겐 단서도 목격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겨울 동안 이곳의 밤은 매우 길고 공기가 너무 차가워져서 몇 분 안에 물잔이 얼게 됩니다. 눈이 계속해서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밤에 마을을 떠난다면 아침까지 눈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론을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건 누군가 강제로 사람들을 데려간다는 거였어요. 경찰은 누군가가 그럴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면 짐승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경찰은 이 버전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들이 이러한 실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많은 현지인들은 그 마을이 외계 우주선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라고 확신했어요. 할리우드 영화 포스 카인드의 줄거리는 이 버전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마침내 경찰과 FBI는 대규모 수사에 착수했고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과장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놈의 인기와 환상적인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버전을 현실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실종 사건 중 일부가 꾸며낸 것이라고 가정해보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은요? 답은 술집과 혹독한 날씨입니다. 유흥업소는 밤에도 영업을 해요. 현지인들은 재밌게 놀고 술집을 떠나 집으로 갑니다. 이때 폭설이 시작돼요. 가시거리가 0이고 강한 바람이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죠. 진실은 대부분의 버전보다 더 이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대서양에 있는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배와 비행기가 사라지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훨씬 더 소름 끼치죠. 미시간호 삼각지대를 방문해 볼게요. 그곳은 미시간과 위스콘신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몇 세기 동안 끔찍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곳 사람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주변과 같은 전설을 갖고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보고됐고 호수 표면 위에서 날아다니는 물체들이 목격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삼각지대가 시간 포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떠한 이론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삼각지대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하나는 1950년 108명의 승객을 태운 노스웨스트 항공 여객기가 호수 위를 비행하는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비행기가 마지막으로 교신한 지 2시간 만에 호수 위에서 빨간 불을 목격했습니다. 그 항공기는 아마도 추락했겠지만 구조대원들은 승객이나 잔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물 위에 기름 얼룩뿐이었어요. 많은 선박과 보트가 그곳에서 사라졌지만 가장 이상한 사건 중 하나는 1937년 4월 28일에 일어났습니다. 자정이었어요. 한 척의 배가 이 호수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도너 선장은 힘든 하루의 일을 마치고 선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3시간 후 그 배는 항구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중 한 명이 선장을 깨우기 위해 선장실로 갔어요.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요. 조수가 노크를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의심하고 조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선실에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선장이 없었어요.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승무원들은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지 도너 선장의 섬뜩한 실종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빗 파울리데스를 만나보세요. 2008년 그는 경찰관으로서의 경력을 마치고 유럽, 미국, 캐나다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한 실종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국립공원에서 실종되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지난 150년 동안 11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혹독한 야생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경험 많은 여행자들이었습니다. 데이빗은 불가사의한 실종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그중 일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지적했어요. 그들은 숲 어딘가에서 깨어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소름 끼치는 한 가지 사실은 실종된 사람들 대부분이 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점은 많은 사람들이 허리케인 전에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수께끼가 너무 많고 답은 부족해요. 대서양 북쪽에는 사르가소해가 있습니다. 이곳은 육지 해안이 없는 유일한 바다입니다. 이곳이 바다로 분류되는 건 해류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지역의 바닥에는 황금빛 갈색 조류가 자라서 마치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오렌지색 반점처럼 보입니다. 사르가소해는 19세기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령선 중 하나가 이곳을 항해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1872년 쌍돛대 범선 한 척이 사르가소해를 항해했습니다. 선장은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다른 배를 발견했어요. 그는 신호탄을 쏘았지만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선장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더 가까이 항해하기로 했어요. 이 신비한 배의 선체에는 메리 셀레스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범선의 선장과 몇몇 승무원들이 승선했습니다. 그들은 갑판을 돌아다니며 선실을 조사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없었어요. 통에 담긴 화물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해적의 공격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배에서 손상된 건 돛뿐이었어요.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거든요. 항해사 선실에서 항해일지를 제외한 모든 문서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항해일지 기록은 1872년 11월 24일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배의 선원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 중 하나였어요. 20세기에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빈 배와 요트가 바다에 떠 있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배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어요. 이 모든 사건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버전에 따르면 사면 해류가 물깔대기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소용돌이는 배를 바다 깊은 곳으로 빠르게 끌어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배의 실종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배가 선원 없이 여전히 물 위에 떠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때때로 이런 소용돌이는 바람의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토네이도처럼요. 만약 이 회오리 바람이 사람들을 배 밖으로 던져버리고 돛을 찢을 정도로 강력하다면 어떨까요? 네, 이 이론은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